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든이 발언을 한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취지였던 발언이 나오면서 증시가 출렁거렸고요. 반면에 나스닥은 좀 버텼는데 젠슨왕이 블랙웰 수요가 미쳤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엔비디아가 3% 이상 올라가면서 나스닥 시장을 좀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1.1% 빠졌고요. 야간 선물은 우리 증시 휴장 때문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금투세 관련된 내용들이 보도될 것 같거든요. 그 내용 관련해서도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다우가 좀 많이 빠졌고 S&P 500, 나스닥은 약보합 정도, 러셀 2000은 또 0.7% 제법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업종 보면 대충 감이 오죠. 뭐 에너지 업종 많이 올랐다. 그러면 중동에서 뭔가 큰 안 좋은 뉴스가 나온 게 있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대목이고 그런데 테크 업종이 또 0.6% 올랐잖아요. 일부 대형주가 지수 하락을 막았구나. 낙폭을 제한시켰구나. 이걸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런 부분들이 왜 나오는지 각각 좀 사연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좀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시설을 공격할 것 같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논의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이스라엘의 진짜 이란의 석유시설을 공격하게 된다라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잖아요. 뭐 일부에서는 국제유가 $100가 아니라 뭐 $200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실제로 5% 관련된 발언이 전해지면서 국제유가가 빵 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또 출렁거리는 지금 파업 문제도 있는데 여기에 이런 어떤 석유시설 공격까지 겹치게 되면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후반부 들어서는 약간 수습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공격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석유시설을 할 건지 어떤 것을 할 건지 마치 정해진 것 같이 그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실제로는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고 이스라엘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어. 이런 내용들이 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유시설을 반드시 공격하겠구나. 그게 예정되어 있는 것까지는 아니구나. 또 이렇게 약간 좀 톤이 다운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낙폭을 좀 줄이고 거의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약보합 정도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유가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최근에 이제 포지션이 콜 쪽,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는 쪽 베팅이 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파생 시장이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하는 쪽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끌어올려야지. 이렇게 해서 좀 투기적인 거래가 좀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유가 관련해서는 당분간 변동성이 좀 재료를 굉장히 좀 확대해서 해석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어쨌든 바이든 발언이 영향을 줬고 이걸 빼고 보면 오늘 미국 지표들은 괜찮았거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2만 5천.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살짝 올라가긴 했는데 그런데 변수가 좀 있었거든요. 허리케인이 왔고 그 허리케인 때문에 그 지역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로 허리케인 피해를 입었던 지역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고 나서 보면 고용시장은 지속적으로 안정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예상과 달리 확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51 정도 예상했는데 54.9. 그러니까 2022년인가요? 하여튼 2년 전보다 최근 2년 동안 본 적 없는 수치가 나오게 된 거죠. 2년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작년도 2월 이후인가? 그때 이후에 이제 본 적 없는 그런 강력한 데이터가 나왔고 세부 항목에서도 보면 고용 관련된 지표가 마이너스 2.1% 낮아진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게 미국은 서비스업 비중이 더 높아요. 제조업 비중보다.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가 높게 나오면서 미국 경기 침체 아니다. 수요가 여전히 강하고 물가는 잡혀가고 있다. 굉장히 주식시장에는 좋아할 만한 데이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수가 올라갈 만한 사안이었는데 뭐 앞서 말씀드렸던 중동 리스크, 여기에 파업 이슈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좀 낙폭이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코멘트 보면 오늘 항만 관련된 이런 것들이 계속 뉴스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만 파업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게 장기화되면 제가 오타가 했나요? 장기화되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식품 가격에서
시작돼서 전체적으로 물가 전반적으로 좀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이런 코멘트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일부에서는 중동, 파업, 선거 이런 불확실성이 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유동성이 핵심인데 금리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 변동성이 있어도 증시는 결국 올라갈 거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고, 오스틴 골스비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금리 많이 낮아져야 된다. 그런데 이번 파업 관련해서는 소매업체나 제조업체들이 약 2주 정도의 제품을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버틸 수 있고, 만약에 그 이상 길어지면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하나는 고용지표, 그러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파업하는 경우는 실업수당 청구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 파업 때문에 연쇄적으로 다른 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그 유통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넘어가면 고용지표가 살짝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부 보도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번 파업이 좀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일부 언론에서는 보도가 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 넘어가면서 좀 변화가 생길지 이건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징주로 보면, 특징주로는 엔비디아가 오늘 3.4% 올라가면서 시장을 좀 견디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장중에 124달러까지 넘어갔었는데, 이게 젠스랑 발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젠스랑이 그 블랙웰에 대해서 미쳤다, 수요가. 저 단어가 이제 미쳤다 또는 비정상적인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미친 수준이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자신감 보여준 거다. 그래서 뭐 AI 관련된 투자는 상당히 강하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좀 강세를 보였고, 반면에 이제 테슬라는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일부 임원의 이제 퇴사 문제, 그다음에 사이버 트럭의 리콜 문제 등등, 또 판매량 예상보다 낮았다라는 점에서 몇몇 증권사들이 올해 실적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이런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빠졌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엔비디아는 3.37% 오르고 테슬라는 3.36% 빠지고 이렇게 좀 갈렸네요. 그리고 에너지주 당연히 올라갔겠죠. 국제유가 급등을 하면서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특이한 건 방산주가 별로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이 0.4% 정도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 공격, 그러니까 이란 이스라엘 충돌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아주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도 일부에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종목군들로 일단 좀 시장을 간단하게 좀 읽어봤고요. 한편으로는 최근에 미국에선 자사주 매입이 작년도 대비 되게 많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실적 발표 한 달 전에는 자사주 매입이 중지되기 때문에 지금은 자사주 매입이 활성화될 때는 아닌데, 올해 전반적으로 보면 자사주 매입 신청이 늘어났다.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엔비디아는 내부자 매도도 제법 있대요. 예, 작년도하고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과정에서 엔비디아 내부자가 좀 매도를 하고 있다더라. 이건 물론 이제 젠스랑 매도나 한 사이클은 지나갔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뭐 자사주 매입 관련해서 또는 내부자 매도 관련해서 엇갈리는 뉴스가 나와서 하나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수급 블랙홀 현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혹시 우리나라 주식 많이 파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있는데, 일단은 인도 쪽인 것 같아요. 예, 중국 증시 급등하면서 인도 증시가 빡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수급 압박보다는 인도 같은 나라, 일부에서는 일본도 그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서 매도가 그렇게 세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일단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 개장하고, 아직은 이제 휴장이라서 중국이 오늘장에서는 가늠이 안 되지만 일단 인도 팔아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우리 증시는 조금 영향을 덜 타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증시를 보면 그 인도하고 미국이 강했고요. 그리고 뭐 중국이 제일 소외받았는데 엄청난 속도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어정쩡하게 끼어 있거든요. 근데 7월 이후의 경로를 보면 우리가 유난히 약했어요. 예, 우리보다 더 약했던 게 중국이었는데 중국도 확 올라왔죠.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들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계속 못 가는 애, 약한 애, 말 바꾸면 밸류 부담이 좀 덜한 나라긴 한데 아직까지는 반전할 만한 트리거가 나온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조금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다, 싸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에 대해서 좀 시각의 변화가 생기는지 볼 필요가 있고, 근데 이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는데 다만 약간 변화가 생겼어요. 삼성전자 매도하는 속도하고 외국인들의 코스피 매도하고 되게 비슷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 매도 대비 코스피 매도 강도는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삼성전자 빼고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매도만 진정되면 시장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매도가 줄어드는지 일단 10월 들어서 첫날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강도가 좀 약해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요 강도가 좀 더 약해지는지 이러면 외국인들이 이미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돌아선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또 예탁금이 최근에 올라와서 이거 증시에 4조 8천억이나 돈이 들어왔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다만 여러 번 사례에서 봤더니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내려오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을 좀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미국에 투자했던 자금을 좀 뺐다. 그래서 그 돈으로 국내 투자를 하려는 건가? 여기에 또 뭐 일부에서는 금투세 관련해서 유예 또는 폐지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늠해서 미리 좀 들어온 거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월말 월초에는 만기된 채권이라든가 뭐 이런 자금들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예탁금에 딱 들어왔다가 도로 확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일단은 보여지는데, 근데 이게 보통 그 일시적으로 들어온 자금이면 2, 3일 또는 3, 4일 이내 대부분 다 도로 빠져나가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서 올라간다라면 10월에 개인들이 주도하는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 예탁금은 제가 계속해서 내용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10월 첫날 일단 외국인들은 순매도로 출발을 했었거든요. 이 구도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특히 이제 중국 관련해서 그 중국 경기 회복은 우리나라 수출에 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걸 볼 거냐, 아니면 수급 블랙홀을 볼 거냐, 이거 좀 봐야 될 거고, 다음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재료를 다 반영한 주가다. 국내 증권사의 어떤 해석이고, 반면에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악재, 또는 이제 와서 보니 뭐 파운드리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뉴스가 늘어나면서 투자 심리 여전히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이슈들이 있거든요. 삼성전자 어떤 흐름. 그 다음에 오늘 장중에 금투세 관련된 보도가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야당 쪽에서 결정이 될 것 같다라는 식의 어떤 보도가 나와서 유예냐 폐지냐. 물론 이제 전격적으로 시행 이런 보도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제까지 나온 보도상으로는 유예 또는 아예 폐지 뭐 이런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나오는지 완전히 이제 예상을 뒤엎고 시행 쪽으로 가는지 요 장중에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부양 수혜주 쪽이 움직일 거냐. 어제 같은 경우는 홍콩 증시 빠지고 관련된 종목군들이 밀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낙폭과대주, 최근에 이제 낙폭과대주는 이제 반도체나 뭐 엔터주나 코스닥에 있는 일부 2차 전지나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낙폭과대주 쪽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제 중국 부양 관련주가 좀 모멘텀이 세다 뭐 이렇게 접근을 할 거냐, 이 관련된 어떤 변동성, 이것도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성격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근데 하나 좀 변수가 10월에 그 신규 상장 이슈가 되게 많아요. 좀 그러니까 공모주 청약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이제 시장의 수급을 좀 빨아갈 수도 있고 또 예탁금을 또 왜곡시킬 수도 있는 거라서 이게 이제 조금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IPO 일단 공모주 청약은 이번 주 이후에 다음 주가 넘어가야 되는 거긴 한데, 혹시 만약에 이게 이제 시장의 수급을 좀 왜곡시킬 수도 있어서 요 일정의 직전에 또 예탁금이 증가되면 그냥 좋았다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요 부분도 좀 계속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